자, 징용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해법 발표가 있은 이후에 지금 야당이나 한국의 좌파는 총 걸기에서 시끄럽습니다. 뭐 당사자들은 돈 안 받는다. 소송 당사자들은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받든 안 받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니죠. 국가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것저것 다 가리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쯤 한국 사회의 프레임과 관련 있는 문제의 대표적인 게 반일입니다. 한국에 몇 가지 프레임들이 있잖아요. 5.18. 반일, 4.3 이런 그다음에 위안부 이런 프레임 선거를 할 때는 설명할 필요도 없고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정하고 국민의 다수의 지지를 이끌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프레임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요인이 뭐냐? 언론입니다. 그리고 언론 구실을 하는 각종 SNS. 어제 유튜브만 해도요. 제가 윤석열 정권의 징용해법 잘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대체로 제가 윤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지만 잘한 것은 잘한다고 해야죠. 그런데 노딱을 때려가지고 오늘 아침까지 유지하다가 조금 전에 풀었습니다. 유튜버가 징용해법을 잘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 노딱을 때리는 문제에 대해 윤 정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윤 정권의 이 유튜브를 관리하고 SNS를 관리하는 청와대 비서관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 답을 해보기 바래요. 이것이야말로 현재 이 대한민국의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그야말로 반일 프레임의 작동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그 반일 프레임의 작동에 따라 그야말로 AI 핑계로 대고 노딱을 때려놓고 시간을 끌은 거죠. 어제 뉴스 브리핑에 5개 중에 4개를 또 노딱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1번 윤정권이 잘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제 말을 참지 못하고 노딱을 때리면서 생방송부터 어제 대부분의 뉴핑은 한 개 빼놓고는 다 노딱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뭔가 견디기 어려운 부분이 작동해서 아주 그냥 상투적으로 스테레오타입으로 노딱 본능이 발휘됐다. 자, 지금 현재 일본하고의 반일 문제에 대해서 좌파들은 북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한미일 삼각동맹이 복원되는 것을 반대하는 거죠. 손잡는 윤석열 정권과 일본의 기시다 정권은 결국은 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이 결단을 한 것이고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표에 대해서 잘했다고 바이든이 직접 언급하고 나서는 것은 그야말로 한국과 일본을 끝없이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없으면 만들어내서 결렬시켜서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으로 가고자 하는 미국과 일본의 이 안보 구도를 한국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깨기 위해서 위안부가 등장했다가 징용이 등장했다가 이런 반일 프레임이 교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전부 그 틀 속에 있는 거고. 그래서 한국의 전대협 한청년 출신의 586들은 상투적으로 반일 프레임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북한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민노총부터 정교조부터 좌파 진영 전체 민주당까지 이 반일 프레임을 작동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언론의 역할입니다. 자, 언론은 중립적 입장에 서서 징용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해법을 갖다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자기 생각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수 언론 일부 몇 개만 빼고는 대체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바람을 잡아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문제다는 거예요. 언론과 SNS 플랫폼 등이 문제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형식의 친일 굴종 외교라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98년에 일본을 국빈 방문해서 조선일보 사설이에요. 일본은 김대중 납치 사건을 거론할까봐 긴장했는데 김대중은 일본 의회 연설에서 망명 시절과 수감 시절 도와준 일본에 감사하다라고 했고 또 일제시대 때 일본인 교사를 초청해서 자신을 가르친 교사를 초청해서 일본어로 감사하다고 했고 한국에 큰 고통을 줬지만 이제 달라졌고 경제 대국으로 아시아의 희망의 길을 보여줬다 했고 그러니까 오부치 일본 총리가 행님으로 모시겠다 했고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표했어요. 이게 김대중 오부치 연설입니다.
그래서 20세기에 한국, 일본 간의 관계를 마무리하고 21세기에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입장에 입각해 정치, 안보, 경제, 문화 등 폭넓은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했다. 그래서 김대중 총대를 맹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과 가가 다 있는 사람이지만 적어도 이런 문제에서만큼은 잘했어요. 그런데 이 대법원이 징용 배상 판결을 2018년에 때리면서 한일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노무현 정부 때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에 다시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법적 결론이 내려졌지만 예상 못한 판결을 재판부가 때린 겁니다. 자, 지금 징용 피해자 소송에 가담한 사람 15, 처음에 4명에서 15명이 됐죠. 이들에게 40억을 일본 기업 대신에 한국의 포스코 등이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은 보육지책이에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에 호응하고 98년 김대중 오부치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개성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전제로 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25년 만에 되살아났고 일본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일 청년 미래 기금을 조성하는데 합류하겠다 했는데 민주당은 제2경술국치다 대1굴종외교다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치욕이라고 이재명이는 비판했어요. 자, 이렇다면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 일이 친일이고 토착 왜구냐고 조선일보 사설은 지적을 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그래도 일본에 다시 배상하라는 요구는 곤란하다고 결론을 내릴 때 문재인도 청와대 멤버로서 이 위원회에 참석했고 또 그때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국과 일본 기업이 국민의 성금을 모아 대리 변제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다 민주당하고 관계없는 정권이에요. 언론이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과거에 현 야당이 어떻게 한일 관계에 대응해 왔는가? 그래도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이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부분을 문재인 정권이 깨트려서 이 사단을 초래했다라는 저 전제에 대해서 언론들이 언급을 해야지요. 그러지 않은 채 이 문제를 윤 정권이 섣불리 또 뭐 선택했다, 발표했다. 저는 이런 한일 관계 문제에 대해서 조기에 어떤 입장을 선택하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끌다가 탄핵 직전에 가서야 성급하게 위안부 문제 등의 마무리를 지었던 박근혜 정권의 선례를 볼 때 윤 정권이 취임 9개월 만에 이런 선택을 한 것은 매우 잘한 것이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다라고 정치적 부담이 많지만 1%가 지지해도 하겠다고 한 윤석열의 이번 선택은 참으로 잘했다. 저는 윤 정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이자 연구소 소장으로서. 그렇지만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이야기해야지 제가 윤 정권에 대해서 상투적으로 비판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한 것은 잘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잘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잘못한 것인가를 판단할 때는 한일 관계에 역대 민주당, 야당 정권까지 포함해서 역대 정권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라는 그 역사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된다. 자, 그런 관점에서 판단했을 때 다시 일본을 보고 배상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우리가 찌질해서 우리가 못나서 저지른 부분이고 우리가 가난해서 저지른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난해서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이걸 물고 늘어져서 끝없이 소송해서 받아내야 되겠다는 사람. 나는 솔직히 그 사람들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한일 청구권으로 일궈낸 기업이 배상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한일 관계나 한미일 관계가 지금 신파시즘이 대두하고 그리고 신제국주의가 대두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기고 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고 또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오늘도 협박을 했어요. 김여정이가. 이러는 사태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한일 관계를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가는 엄청난 경제력과 또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우방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를 공유하는 우방이에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우리보다 더 나은 정치 체제를 이룩해 했습니다. 그럼 이런 일본과 더불어서 한국이 동맹을 맺어서 저는 군사적 단계로까지 한미일 동맹이 진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가치관과 비슷한 비전을 공유하는 나라들이 뭉쳐야 사는 거죠.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은 요즘 젊은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일본에 가서 여행하고 먹고 일본 문화를 즐기고 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서로가 뒤섞여야죠. 실제로 대중들은 그렇게 하는데 일본의 그 슬럼덩크 영화가요 400만 가까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간의 정서적 공유가 국민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치하는 꾼들 소수가 이걸 갖다가 반일 프레임을 가지고 양쪽의 국민들을 자극시켰어야 되겠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먼저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었던 거니까 우리가 정리하는 게 맞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한국의 언론 그리고 SNS 플랫폼 등의 자세에 대해서요. 국민적 규탄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보도하는 기자들, 그 보도하는 데스크들은 도대체 무슨 의도에서 계속 반일을 자극하는가. 정말로 국민들이 이런 언론들을 다 규탄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